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적인 결혼 준비.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실화사연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믿고 싶은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결혼 준비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과의 결혼 준비가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배신과 고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신이 어떻게 되돌아갔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과연 나는 그 배신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내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몇 달 전,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제가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처럼 느껴졌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할 것이라 다짐하며 매일매일 설렘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보였던 친절과 배려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나를 아껴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후에는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둘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사랑을 느꼈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우리는 함께 가구를 고르고 결혼식 준비를 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것 같았고 나는 그의 곁에서 늘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가슴 속에는 점점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그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자주 연락이 뜸해졌고 그의 말투도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죠. 때때로 그가 나를 돌보는 듯한 느낌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냉정하고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점점 더 그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가 내게 보내는 문자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만나면 자주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마다 그는 아니야. 그냥 바쁜 거야. 결혼 준비가 너무 복잡하잖아 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나는 점점 더 그의 말에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정말로 그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결혼이라는 이유로 나를 곁에 두고 있을 뿐일까? 점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정말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습관, 취향, 성격을 알아가며 맞춰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맞춰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분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주 내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나에게 아주 많은 기대를 했죠. 그 말은 좋았지만 그 뒤에는 점점 내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기대가 나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았고 나도 모르게 그 관계에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항상 우리 아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 정말 잘해줄 거다 라고 말하며 나를 더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걸맞은 사람일까? 내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갔고 나는 그 의문들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결혼 준비는 점점 더 무겁고 어두운 기운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싶었고, 나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관계에 얽히게 될까? 그 의문들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모든 불안한 감정들이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차 더 강해졌고, 나는 그 감정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깊어졌습니다. 결혼 준비의 시작은 그렇게 나에게 큰 고민과 불안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설렘 가득했던 결혼 준비가 점점 더 피곤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는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게 이상적이었죠. 그는 항상 나를 먼저 배려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기 전에도 먼저 해주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예고편도 보지 않고 예매해서 데려가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미리 예약해놓고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알아서 골라놓기도 했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행동들이 나를 감동시켰고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는 내게 항상 내가 너를 아껴줄게 라고 말했죠. 너는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까지 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믿었고 그가 내 곁에 있을 때마다 세상이 온통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가 나를 아껴주는 방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때로는 불안할 때 나에게 딱 맞는 위로를 주기도 했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후에도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나와 결혼하려는 건지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의 경제적인 태도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가정적인 면이 많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줄 때에도 너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겠어 라는 말을 자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과는 많이 달랐어요. 처음 그가 나를 만나던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가 무리하게 돈을 쓰는 걸 싫어하는 점이 부각되었어요. 처음엔 돈을 잘 쓰지 않아서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 심지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때조차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돈을 쓸 바에 차라리 저축을 해야지.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차갑게 들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가 보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는 여행을 가고 싶었고, 새로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른 문화도 경험해 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여행은 좋은 경험이지만 그만큼 돈이 들어. 그 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해라며 여행 계획을 계속해서 미뤘어요. 내가 그에게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 그는 굳이 돈을 쓰면서 가야 돼 라고 대묻곤 했어요. 여행 한번 가는 것이 뭐 그리 큰 일이냐는 그의 반응에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나의 작은 바람도 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모든 것들이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가 내게 해줬던 약속들은 점차 실현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마다 나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결혼의 의미일 줄 알았는데 그와 나는 그 기본적인 목적조차 맞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한편 내가 그의 경제적인 생각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때 그는 여전히 내가 말하는 대로 돈을 아끼면
우리 미래가 더 안정적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그가 나와의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느껴졌죠. 가끔은 우리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물질적인 것들로 치환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해야 할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그의 의견은 항상 경제적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가고 싶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죠. 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제안하는 것들을 일일이 거절했어요.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죠.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 둘의 가치관은 너무 달랐다는 거려. 그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은 항상 돈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나는 그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보다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 나는 그의 가치관에 대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서로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내 생각과 돈을 아끼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나는 그가 나와 함께 만들고자 했던 미래가 내가 원하던 그런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경제적인 성향이 점점 더 나를 지치게 만들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계속해서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나와 그의 가치관은 너무 달랐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결혼 준비가 아닌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와 예비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고르기 위해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신혼집을 고르려는 것 외에 특별한 기대감이나 불안감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집을 찾고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모든 준비를 잘 마무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신혼집은 우리 둘의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장소였으니까요. 집이 예뻐야 하고 편해야 했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에 잘 맞아야 했죠. 처음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니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 집은 너무 좁다. 여기 가격은 너무 비싸라며 매번 세심하게 집을 살펴보시고 저에게 의견을 주셨죠. 사실 그때까지는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친절하시고 따뜻한 분이라는 인상만 받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간 집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은 위치도 좋고 내부 인테리어도 괜찮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든다. 가격도 괜찮고. 저도 조금씩 이 집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이 집 우리 아들이 사줄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내게 무언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았죠. 나는 그 말에 당황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하고 물어보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원래부터 사준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내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우리 아들이 사준다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도 사실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위치가 좋고 앞으로 집값도 오를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또 다른 말을 덧붙였죠. 결혼 준비는 이제 끝나가는 거니
집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은 더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결혼식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신혼집을 우리가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주는 게 그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얘 갑자기 이렇게 집을 사준다고 하는 거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결혼 준비일까? 내가 알던 결혼 준비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을 사준다고 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집을 사준다는 그 내용이 얘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는지, 얘 마음속에서 불안한 느낌이 들어오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이 집은 너무 좋아서 아들이 사줄 거야 라며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로 나는 예비 시어머니와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뭔가 큰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 준비는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와 다르게 마치 결혼 준비가 그녀의 손안에서 모두 결정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만 있는 것조차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나는 예비 시어머니와 그 날의 대화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집을 사준다고 이야기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선 이미 그 결혼을 준비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예비 시어머니의 손안에 있는 느낌이었고 나는 점점 더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지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나는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혼 생활과 그 모든 결정을 그녀의 기준에 맞추려 한다는 것을 느꼈죠. 그녀의 사랑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나는 그날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져만 갔고 그 갈등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대화를 엿듣게 된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나를 모르게 진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계획이 드러나면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우연히 그들의 대화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화가 점점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나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너희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분명히 남자친구와 함께 나에게 말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고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추진하고 있었던 큰 계획을 의미했어요.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르게 대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희생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나를 제외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너희 신혼집은 내가 다 준비해 줄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소름이 끼쳤어요. 내 신혼집은 내가 준비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제공하려는 도움은 사실 내 결혼 준비에 대한 모든 통제를 넘겨주는 것이었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들만의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도 신혼집은 아들 돈으로 해결해야지.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이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들 돈이라니, 그가 내게 말했던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은 어디에 갔던 걸까요? 대출을 받는다는 말도 나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나는 점점 더 그들의 관계가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느낀 가장 큰 충격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항상 내 의견을 반영하려 했고, 두 사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내가 그들의 계획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객체로 취급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 내가 먼저 사면 되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대출도 갚을 수 있고 집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들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들은 내 돈을 쓰고 나의 결혼 생활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내가 신혼집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대화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결혼 준비는 다 끝내고 나중에 대출금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출금 문제, 결혼 준비, 신혼집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할 무언가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이 대화는 나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걸 느꼈고 내가 생각한 결혼 준비와 그들의 결혼 준비가 너무 달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나에게는 큰 배신처럼 다가왔고 그날 이후로 나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이 대화를 듣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들의 계획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큰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고 그들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대화에서 나는 그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내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내가 모르게 계획을 세우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그 순간 나는 결코 그들에게 다시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들에게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일이었죠. 다음 날 나는 제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나에게 해준 배신과 그동안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았죠. 친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의 언니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의 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여러 번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들의 배신이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좌절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죠.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 매우 차분하게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속였다는 증거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얼마나 억압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혼자서 풀어야 했던 문제들이었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와 방법을 설명했고 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절차였고 그들을 적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변호사는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나는 그 말에 따라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대화 내용, 그들의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그들이 내게 했던 조작적인 언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대화들,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던 말들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모이면 그들은 당신에게 큰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완전한 법적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장난처럼 다루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배신과 조작에 대해 나는 반드시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단순히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점차 그들의 말은 모순에 빠졌고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부정직하고 불법적인지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매우 자신만만하게 그냥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법정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법원은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원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 판결을 들으면서 속이 후련해졌고 동시에 나를 향한 그들의 배신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나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들은 내 인생을 망치려 했지만 결국 법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고 나는 다시 내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죠. 복수라기보다는 나는 이 소송을 통해 내가 어떻게든 그들에게 내 삶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나를 속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들이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했던 계획은 결국 그들의 패배로 끝났고 나는 그 승리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의 그 순간 내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잘못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면서 나는 그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죠.
그리고 그날 법원에서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나는 그동안 느껴온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하나씩 밝혀지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정당한 승리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들은 내가 모르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를 속였지만 이제 그들의 부당함이 법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당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금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판사의 말을 듣고 나서는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배신이 법정에서 승리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나는 그동안 묵묵히 기다리며 싸워왔고 이제는 그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배상해야 했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속였는지가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해온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나는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 판결이 내려진 후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말할 때 나는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나에게 해왔던 말들이 이제 모두 그에게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히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어요. 너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고통이 묻어났고 나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그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 그가 나를 속였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그에게 되돌아간 것에 불과했죠. 그가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해도 그 고통은 나에게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의 고통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르지만 그가 나에게 해왔던 모든 일들을 되돌려받는 순간 나는 속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위해 고통받을 이유가 없었고 그가 어떻게든 나를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그건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의 눈물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내 삶을 되찾는 데 필요한 힘을 얻었어요. 그동안 그의 말과 행동에 따라 모든 것이 휘둘렸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살아갈 결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그 순간 나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고 내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진 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나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였던 모든 순간, 나를 조종하고 내 인생을 제멋대로 이끌었던 모든 순간에 대한 대가는 이제 그들에게 돌아간 거였어요.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끝이었고 내가 겪었던 고통과 배신에 대한 응징이었죠.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끼친 상처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었어요. 그들의 눈물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존재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법적 승리를 거둔 그 순간 나는 그들의 배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남긴 상처는 이제 나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나는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서로에게 주었던 약속들이 이제는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고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배신이 너무나 깊었고 내가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가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후회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나를 배신한 만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확신했죠. 나는 파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한 걸음씩 내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지나쳤던 나의 감정,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그에게 맞춰져 있었고 그가 내 인생을 제멋대로 좌우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결단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여행은 나에게 있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였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여행을 통해 나는 그동안 내가 놓쳤던 행복과 자유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느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결혼 준비에 매몰되어 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얽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었죠. 여행은 그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선택한 여행지는 자연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풍경을 보며 사람들의 속도와 관계없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 곳에서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나는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여행 중 나는 예전과는 다른 나를 만났어요.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모든 감정들이 풀리고 나는 자유롭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일상에 치여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새롭게 느꼈어요. 그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고 그 순간이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이 여행은 나에게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신을 잃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 꿈과 희망을 묻어두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여행을 통해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고 그 자유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그동안 내가 지나쳤던 나의 꿈,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죠.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는 이제 그동안 나를 억누르던 감정들을 다 내려놓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찾았어요.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이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힘이었고
나는 그 힘을 바탕으로 내 앞날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배신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고,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과 자유를 바탕으로 나는 이제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은 사람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배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해준 말들, 그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들, 그것들은 모두 진심일 거라고 믿었죠. 그는 항상 나에게 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에 나는 점점 빠져들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그 다짐 속에서 나는 그와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고 나는 그와의 결혼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의 관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나에게 보여주던 관심도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그 말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불일치하게 되었고 나는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결국 나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숨겼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결국 나에게 배신을 했고 그 배신은 내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그에게 되돌아갔고 나는 그에게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후 나는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그가 나에게 해온 모든 일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를 속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배신은 나에게 단지 고통만을 안겨주었고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고 싶은 사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그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배신은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을 통해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지입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었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주도권을 내 손에 쥐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더라도 그 배신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교훈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통해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겠지만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선택한 길을 가며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신과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하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제 삶을 온전히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오늘,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